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2월 26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그러면 바로 오전 방송에 이어서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준 님이 써주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H채널님께서는 교체 매매를 잘하셔서 코인 개수를 잘 늘리시는데, 저 같은 트레이딩 초보가 어줍지 교체 매매 및 리밸런싱을 한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코인 개수를 잃을 확률이 높을까요? 봇 트레이딩에 관심을 좀 두려고 하는데 모델을 어떤 식으로 가야 할지 감이 안 잡히네요. 수수료 또한 또 걸림돌인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의견을 여쭤본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제가 이제 뭐라고 썼냐면, 저도 이제 교체 매매를 할 때 아마 제 영상 쭉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냐면 뭐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는 저 지금 가격보다 훨씬 위 가격에서부터 비트코인을 스텔라 루멘으로 교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있어요. 이더리움도 사실 지금 개수보다 조금 더 위에서 교체 매매를 했었고요. 그 삼각수렴 무너지기 전에도. 그렇다라고 보면 저도 지금 제가 이제 그러니까 교체 매매를 하고 나서 오히려 더 손해 구간으로 들어온 코인들도 많이 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더라도 계획된 대로 여기서 만약에 뭐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예를 든다라고 하면, 이더리움이 제가 이제 원하는 가격이 더 빠진다라고 하면 또 추가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을 매수를 하는 거고요. 비트를 매도해서 이더리움을 매수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획된 대로만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진행하면 되는 거고, 저도 이미 어떻게 보면 제가 너무 빨리 교체를 했다거나 아니면 뭐 차트를 또 잘못 본 걸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미 이제 물려있는 그런 교체 매매를 통해서 물려있는 그런 게 있다. 하지만 어찌됐든 이게 여기서 저는 다시 제가 기다리면 제가 원하는 가격이 올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더리움하고 이제 리플 교체 매매였던 것 같은데, 이더리움을 팔고 이더리움을 팔고 스텔라를 사셨던지 아니면 이더리움을 팔고 리플을 샀는데 지금 빠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던 분이 계세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은 추세는 이제 빠지고 있지만 기다리시면 다시 올라오는 그 타이밍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되고, 추가적으로 더 빠졌을 때 내가 이제 다시 추가적으로 또 좋은 조건일 때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뭐 이더리움이라든가 비트코인이 있는지 그 비율만 잘 조절하시면 된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내가 이제 심리적으로 뭐가 올라가고 있으면 계속 그걸 추격 매수하거나 오히려 이제 못 팔고요. 빠지는 거는 손절을 막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심리가 적용된다고 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봇 프로그램을 이용하신다거나 아니면 아예 차라리 그냥 매매를 하지 마시고 그냥 포트폴리오를 짜신 다음에 그대로 홀딩하는 게 전 낫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수료는, 이 교체 매매는 뭐 지금 이렇게 재정거래처럼 뭐 이제 0.5% 막 1% 먹으려고 하는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교체 매매 같은 경우는 뭐 비트코인 뭐 예를 들어서 1비트가 12더일 때 이더리움을 매도해서 비트를 산 다음에 뭐 1비트가 25이더 뭐 30이더 뭐 넘어갈 때, 이때 이제 다시 교체를 하니까 사실 그 수수료는 거의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수수료 신경 쓰지 말고 저는 매매를 해도 큰 문제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저스티스 린님이 써주셨어요. FDIC라는 미정부 저축감독기관입니다. 자산보험을 국가에서 보증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국내 국영기업 같은 곳이에요. 거래소에 투자자금을 믿을 수 있고 안전한 곳에 넣어둔다는 제 말에 이제 설명에 조금 더 보태봅니다. 잘못되었을 경우 나라가 보증해서 변상해주는 그런 곳입니다. 국내도 5천만원까지 나라에서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피해 보장 의무를 갖고 있죠. 애석하게도 국내 거래소 파산 시 투자금을 해주게 되어 있는 의무사항은 국내에는 없습니다. 국내 거래소는 현금, 입출금 가능한 도박장입니다. 혹시 그러니까 국내 거래소에 여러분들이 내가 돈을 거기에 현금으로 뭐 2억 넣어놓고 이거를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다, 무조건 인출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킹을 당하게 되면 그거를 n분의 1로 책임지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 안에 있는 현금 자산까지도요, 다 같이 그거를 그렇게 이제 할 수도 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되도록이면 좀 사이즈가 큰 거래소를 이용해야지. 지난번에 이제 빗썸 같은 경우는 뭐 300억인가 해킹 당했었는데 자신들이 그냥 자기들 돈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 전에 넘어가서 뭐 유비신가 뭐 그런 거래소 같은 경우는 해킹으로
본 피해를 고객들한테 이제 n분의 1로 그걸 n분의 1로 피해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나눈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자신들 자체 뭐 코인을 만들어서 줬었는데, 물론 그것도 이제 저는 결과적으로는 다 이제 안 좋게 이제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어서, 혹시나 거래소에 있는 내 그 돈이 진짜 이거를 언제든지 출금할 수 있는 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아까 이제 오전에 스테이블 코인도 사실 그런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대형 금융기관 입장에서 자신들이 어떤 큰 돈을 넣어놓는 게 이제 리스크가 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이 직접 어떻게 보면 통제를 할 수 있는 자신들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거래소로 들어가서 매매를 하겠다, 이렇게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도 빨리 이런 게 도입이 돼야 된다. 미국 쪽은 발표되지 않은 토큰 규제 빼고는 모든 규제안이 너무나도 잘 정립이 되어 있다. 글로벌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의 자국민들은 FDIC에서 자산을 보험 보장해주고 있고, 물론 투자 금액별로 적용되는 사항이 다르다고 얼마 전 댓글에서 언급했습니다. 미국 이외에 국제 통화 사용을 하는 자는 글로벌 통화를 법적 절차에 따라 보장해주는 대행 업체를 통해 입금하여 자산을 보다 안전하고 투명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구축이 되어 있다 라고 얘기해 주셨고, 스테이블 코인의 운용과 거래소에서 취급하는 투자자의 자산 취급은 적용되는 법안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의 운용과 거래소에서 취급하는 투자자 자산은 이제 적용되는 법안이 다르다, 이 부분 얘기해 주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들은 지난 17년부터 꾸준히 ICO에 참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장대한님이 써주셨어요. 리플 선물 시장에서 약세라고, 다른 방에서는 만기되는 3월 말까지 리플 투자하지 말라는데 H채널님 생각은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고, 일단 이거는 이제 투자 관점에 따라 저는 달라질 것 같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단기적으로 조금이라도 하락 시그널이 나오면 매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수익률 게임을 이걸 나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내가 트레이딩을 잘 한다라고 하고 그렇게 트레이딩을 해서 내가 수익을 꾸준히 내왔다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제가 이제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고, 개인적으로 그게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해서 난 단기 트레이딩 잘 한다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단기 트레이딩 잘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매도 사인이 나왔다라고 하면 당연히 접근 안 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저처럼 저는 이제 그냥 예를 들어서 지금 영역대는 리플이 충분히 싸다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는 그냥 리플은 매수 관점으로만 저는 접근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일요일날 그 리플 이제 장기 채널 달러 차트에서 장기 채널 설명드렸던 부분처럼 지금은 채널 이제 바닥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빠진다고 해도 뭐 200원 중반대까지 빠진다라고 하면, 사실 여기서 200원 중반대까지 빠지는 게 겁나서 매수를 못한다, 이거는 전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이 수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 리스크는 감수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 왜냐면 여기서 내가 섣불리 매도했다가 다시 매수를 치고 올라갔을 때 이제 매수를 못 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이 그런 리스크를 짓는 게 더 싫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냥 제가 추가적으로 돈이 좀씩이라도 생길 때마다 그냥 리플을 계속 매수하는 그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뭐 하루에 5,000원이 됐든 뭐 만원이 됐든 상관없이요. 이거는 그래서 그런 이제 본인 어떤 성향에 따라서 접근 방법을 달리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잠시만요. MW님이 써주셨어요. 비트코인 달러 차트에서 121평선에서 걸려서 20일 이평선에 딱 걸쳐 있네요. 120일 이평선에서 맞고 떨어질 거라 생각했고 질질 끌 거라 생각했는데 차라리 잘 된 것 같아요. 한 방에 떨고 다시 122평선 도전할 것 같네요. 어차피 상승 추세선은 이어지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이란은 아직 유효하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전 이란이 더 좋네요. 얘기를 해주셨고, 물론 우리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뭐 이란으로 가든 이안으로 가든 나는 상관없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제 저는 하셔야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냥 이란으로 빨리 가서 좀 이렇게 구독자분들 스트레스 좀 덜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답변을 드렸는데, 밑에 CJ님이 뭐라고 쓰셨냐면, 이 시장의 역사가
개미들 스트레스 지수 높이고, 어떻게 보면 개미들이 진짜 멘탈이 털릴 만큼 털려야지 시장이 갔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한 가능성도 제법 열어놓고 대응을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CJ님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한도 뭐 충분히 가능하고, 이한으로 된다라고 하면 2015년에 어떤 재판이 될 거다. 그래서 2015년과 같은 어떤 그 그래프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2015년과 같이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보면 그 하반기 넘어가면서부터는 시장이 이제 완연하게 상승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체감하는 거는 어찌됐든 계속 조금씩이나마 이제 상승하는 그런 느낌을 아마 받을 겁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받는 스트레스는 지금보다는 훨씬 덜 하실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나라라 핑크 돼지님이 혹시 코인원에 상장되어 있는 테조스 코인에 대해서 이제 언급해달라고 했고, 제가 며칠 전에 한번 그 테조스 차트를 코인원에서 이제 봐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오늘 뭐 영상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박선주님이 오늘 이제 갤럭시 S10 사전 구매를 하셨대요. 그래서 원래는 애플바인데 블록체인 지갑과 카메라에 혹해서 바꿨다고. 예, 카메라가 엄청 많더라고요. 전면에 3개인가 후면에 2개인가 있고, 카메라 기능도 굉장히 다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갤럭시 S10 사전 구매하셔서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저는 지금 갤럭시 노트 갤럭시 노트 9 작년에 이제 작년 연말 아니고 한 9월인가 10월쯤 바꿔서 지금 바꾼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예, 이거 다시 또 바꾸려고 하면 출혈이 크니까 지금 참고 있는데, 저도 만약에 다음에 바꾼다라고 하면 다시 블록체인 지갑이 탑재된, 그리고 노트 10도 이제 올해 2019년도 하반기에 나온다라고 이제 지난번에 얘기를 해주셨는데, 노트 10 나오면 뭐 그걸로 이제 바꿔도 될 것 같아요. 거기에도 이제 블록체인 지갑이 들어간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케네디님이 에이다 이제 심하게 물려있는데 에이다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DYD님이 그 에이다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개념 정리를 잘 해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에 에이다 관련된 제가 제목을 넣었던 것 같은데, 그걸 한번 에이다 개념 정리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거기 그 전 영상이겠죠. DYD님 댓글은 거기에 있고, 만약에 못 찾으시면 제가 그 댓글을 복사해서 한번 붙여서 놓을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는 제가 차트 설명은 오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에이다 또 물어보신 분이 계셔서, 반병국님이 에이다를 또 물어보셔서 제가 같이 에이다 차트는 오후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멸치 아재님이 버지코인도 이제 전망 해달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버지코인이 지금 30위 바깥의 코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30위권 안쪽에 있는 코인들을 해드리려고 하고, 나중에라도 시총이 좀 더 올라오면 그때 버지코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예, 그리고 다음에 이제 송기봉님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다른 그 유튜버 분이 중에 이제 뭐 초대 손님이 얘기를 해주셨나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이제 내용을 읽어보면, 현재 비트코인 기축이 되어 비트가 오르면 알트가 상승하는 구조로 뭐 걸레코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가치 없는 코인, 그런 것까지 다 상승하는 그런 구조인데, 스테이블 마켓이 활성화되면서 이 기축 통화로서의 가치가 어느 정도 소멸할 것으로 보는 것 같다. 현재 1, 2조로 보는 것 같다. 현재 1, 2조? 예. 아마 스테이블 코인을 1, 2조로 본다. 뭐 이 얘기이신 것 같아요. 이 대목에서 일전에 리플마니아님이 주장했던 것처럼 비트가 중국이 많아서 말살 정책을 펴는 것인지는 모르겠네요. 예, 지금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의견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오태민 작가님 만나봤을 때, 오태민 작가님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완전 옹호론자고, 또 비트코인에 대해서 완전 뭐 신봉하시는 이제 또 그런 거여서,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완전 좋아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만 한 게 없다. 따라 아무리 뭐 이더리움도 그렇고, 뭐, 결국 이더리움도 다 비트코인에서 떨어져 나온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마다 저는 약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의견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향후 스테이블 마켓이 엄청 커지면서 가치가 있는 알트를 기관들이 집중 매집하는 현상을 보일 것이고, 예, 이 부분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이 지금 계속 이렇게 각 금융기관별로 스테이블 코인들을 만들고 있는, 뭐 제미니 거래소라든가 아니면 뭐 바이낸스라든가 뭐 이번에 이제 JP 모건이라든가, 앞으로 이제 좀 어느 정도 굵직굵직한
거래소들 그리고 금융기관들이 전 스테이블 코인들을 각자 자신들의 스테이블 코인들을 만들어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저번에 이제 미사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런 게 오히려 뭐 여기서 이제 지급 준비를 뭐 어느 정도 낮춰버린다고 하면서 이걸 가지고 또 돈을 여기서 더 한번 신용을 창출해내는, 이러면서 나중에는 그 달러의 가치가 급격히 이제 영원으로 수렴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아마 그걸 이제 미사님이 얘기해 주셨나 아니면 와사비님이 얘기해 주셨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예. 그리하여 찌라시 리플의 은행권을 장악하고 타일비트하여 비트코인이 상승하지 않더라도 기관의 포트폴리오에 들어오고 초대박 친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의문점이 드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해 주는 건데, 위 설명과 같이 시장이 바뀌어간다면 벡스 거래소 및 ETF 승인 신청을 한 곳들은 비트코인 선물로 알고 있는데 두 개의 코인이 다 성장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비트와 리플이 이렇게 다 성장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일단 다 같이 간다, 같이 가는데 리플이 비트의 시총을 저는 뛰어넘을 수 있다, 그 부분은 저도 이제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뛰어넘을 수 있다, 뛰어넘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만약에 뛰어넘어서 리플이 이제 시총 1위에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거 자체가 이제 상징적인 것이고, 그때는 그러니까 방향성은 같은 방향으로 둘 다 상승한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이제 리플이 약간 탈비트가 어느 정도 진행됐다. 근데 이게 탈비트가 진행됐다라고 뭐 얘기할 수도 있고, 이제 말은 용어는 이제 갖다 좀 붙이기 나름인 거니까. 근데 저는 어쨌든 그거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리플만 치고 가고 이제 비트코인은 영원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보진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ETF가 들어오게 되면 ETF가 만들어지면 결국 이제 ETF 뭐 예를 들어서 크립토커런시 뭐 30, 크립토커런시 50 뭐 이런 식으로 상품을 만들게 되면 일단 시총 30위 안에 들어가는, 뭐 시총 5위 안에 이런 들어가는 코인들은 담을 수밖에 없다 라고 보고, 또 비트코인 섹터도 저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비트코인 섹터에서 비트코인, 뭐 비트코인 캐시, 뭐 비트코인 뭐 있죠? 골드, 뭐 비트코인 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상장돼 있는 비트코인 이제 BSV, 이런 식으로 이제 비트코인 에서 떨어져 나온 그런 코인들 섹터 ETF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또 이더리움, 뎁 관련 섹터도 나올 수 있는 거고, 뎁도 또 약 각 분야별로 저는 섹터들이 만들어져서 ETF 상품이 나올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관 참여자들이 들어오면 아까 이제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관 참여자들은 충분히 각 코인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로드맵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들 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서 점수 낙제점을 받은 코인들은 영원으로 이제 몰아붙일 거다. 근데 영원으로 가는 과정에서도 지금 주식시장에서도 펌핑이 나오는 것처럼 똑같이 펌핑 작업을 하면서 개인들 꼬시기를 끝까지 하면서 영원으로 갈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금은동님이 써주셨습니다. 추가로 XRP 589달러가 가능한 이유에 대한 제 생각은 하나입니다. 리플렛으로 연결된 세계 유수의 은행들이 엑스래피드를 사용한다면 짧은 시간 안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가격일 거라 생각합니다. 엑스래핏은 다들 아시다시피 XRP 코인을 이용합니다. 엑스래핏을 지원하는 은행 또는 송금업체를 이용하여 법정 통화, 이제 원화로 가정 시에 이것을 엑스래핏 파트너 거래소인 국내 코인 뭐 이를 가정한다라고 하면 에서 매수해서 수신하는 국가에 통화가 페어가 되어 있는 멕시코 페소를 가져간다라고 하면요, 엑스래핏 거래소를 통해서 매도를 해서 뭐 빗소 거래소 가정하고요, 수신인의 은행 계좌를 통해 페소로 입금이 되어진다. 그리고 단 거래소에 XRP가 법정 통화와 페어가 되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수초밖에 걸리지 않으면서 기존 해외 송금 수수료보다는 훨씬 저렴하다고 하면 대중들은 너도 나도 XRP를 통해 송금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저는 이 우려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특정일을 시점으로 전세계 리플렛 멤버들이 엑스래핏으로 송금을 개시한다면 어마어마한 볼륨으로 인해 거래소에 매도가 걸려있는 300원짜리 코인이 순식간에 팔려 나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엑스래핏은 코인 가격과 관계없이 송금액이 필요한 XRP의 숫자만 맞추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소위 본인이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눈뜨고 코 베어가는 꼴을 당하게 됩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송금액이 커질수록 코인 가격은 자동으로 상승합니다. 내가 10년을 내다보고 또 속이 순식간에 팔려나가고 다시 살 수 없는 가격으로 폭등한다면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그래서 빵형이 수십 개의 은행들이 올해 XRP를 보유할 거라고 말한 이유가 조만간 드러나리다 봅니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589달러
얘기를 해주셨고, 제가 이제 어제 영상에서 그 외국 그 차트 보시는 분이 589달러를 차트로 이제 그려서 했던 부분, 제가 계산했던 거는 이제 한 150불 정도 나왔었는데, 그분은 이제 차트를 채널을 이제 평행하게 안 그리고 이렇게 확장되게 그리면서 589달러까지 올라가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차트대로 되면 뭐 저도 좋고요 하고, 아까 이제 우려스럽다고 얘기해 주셨던 부분도, 사실 우리가 이거를 매도만 미리 걸어놓지 않는다고 하면 뭐 털릴 일 없으니까 상관없다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 부분은 크게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사실 올라가기만 하면 저는 충분히 이제 좋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혹시 이제 영상 보시는 이제 구독자분들 중에 매도를 깔아놓고, 설마 이 가격 오겠어 하고 이제 깔아놨다라고 하면 한번 그것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고, 제가 오늘 그 뉴스를 하나 봤는데, 이제 오늘 나온 뉴스인데, 이제 앱 하나만 뭐 깔면 이제 그 은행들 송금 결제가 다 된다, 이렇게 돼서, 이 지금 2월 25일자니까 어제 기사네요. 어제 저녁 8시에 나왔던 기사인데, YTN 기사고요. 앞으로 애플리케이션 하나만 설치해도 모든 계좌 업무를 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은행권과 핀테크 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결제 시스템이 올해 안에 구축이 되는 건데요.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걸음마 단계인 핀테크 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었어요.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영국 런던. 2014년 8월에 핀테크 종합 지원 계획을 발표하며 핀테크 생태계 구축에 집중해왔다. 그래서 뭐 이거 예를 들었고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제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핀테크 관련된 그런 기업들은 충분히 있었는데, 저는 이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공교롭게 지금 이 은행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어떤 앱을 이제 개발하고 그 앱을 통해서 진행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보면 이런 뭐 말로는 이렇게 됐습니다. 말로는 왜 이렇게 하냐면, 금융소비자가 여러 금융회사의 계좌를 사용하려면 수많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정도이다. 물론 맞습니다. 뭐 국민은행, 뭐 우리은행, 신한은행 다 각각 설치를 해야 되죠.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올해 안에 모든 은행권과 핀테크 결제 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한 겁니다.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애플리케이션 하나만 설치해도 모든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수수료도 지금의 10분의 1 수준까지 낮춘다는 방침입니다. 저 이거 보고 굉장히 좀 약간 의심스러웠어요. 뭐냐면 이 핀테크를 도입해서 각 은행들, 그리고 이런 기술이 그럼 그전에는 없었을까? 아까 보시면 이미 2014년도에 영국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영국은 지금 이걸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기술적으로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보면 이전같이 미루다가 지금 이런 앱을 개발해서 이거를 하고 여기서 수수료를 10분의 1까지 낮춘다. 올해 안에. 올해 이제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시장 본격적으로 이제 기관들이 들어오는 타이밍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거를 했다는 기사를 보면서 여기에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냥 이게 지금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마치 뭔가 딱 이 시기를 맞춰서 미루다가 지금 이제 올해 안에 이거를 다 통합시키고 은행들을 다 묶어버리고 거기서 이제 하나의 어떤 앱을 만들고 수수료도 지금의 10분의 1까지 낮추겠다 하는 게, 저는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이제 리플하고 또 같이 연계해서 이제 생각이 들었거든요. 리플하고 이제 스텔라.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뇌피셜이긴 합니다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3분기까지 핀테크 기업이 이를 이용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급 지시 서비스업의 법적 근거를 만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삼성페이와 네이버페이, 토스 등 간편결제 플랫폼에 후불결제와 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하고 충전 한도도 이제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보면 뭔가 계속, 특히 이제 리플이 중심적으로 뭔가 일을 지금 하면서 은행 간에 계속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과 이제 일을 어떤 업무 협약을 맺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또 각국 중앙은행의 밑에 있는 이런 시중은행들도 그거에 발맞춰서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사 보면서, 야, 이거 좀 뭔가 진짜
냄새가 난다. 올해 안에 뭔가 나오긴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589달러 이 부분도 아마 이제 2020년 초에 이제 589달러 차트 외국 차트 그리시는 분이 올려놨던 거 보면 내년 초인데 사실 올해 안에 이제 저게 만들어지고 수수료를 10분의 1로 줄인다라고 하면 이게 기존 시스템에서 이렇게 된다는 거는 은행들이 자신들 수익을 갉아 먹어가면서까지 굳이 얘네가 이렇게 할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뭔가 얘네가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네 이제 시스템을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 결국 이 블록체인이라는 게 가치를 개인들 간에 주고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떤 은행이라든가 이런 중간 매개체 없이 개인들 간에 내가 주소, 지갑만 알면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얘네들이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이제 누렸던 그런 기득권들을 좀 내려놓더라도 우리가 일정 부분 먹고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잠깐 어디까지 했냐면 금운동님까지 했고요.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마법천사님이 코인 얘기는 이제 남편한테는 안 하시고 고3 아들한테는 많이 하신대요. 고3 아들은 공부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존 웨가피가 내년 말까지 비트코인 100만 달러 간다는 얘기와 리플 589달러 얘기를 해줬더니 아들말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구나 해서 웃으셨다고. 그래서 뭐 존 웨가피 형님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도 있으시니까 이제 70이 넘으셨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 충분히 저는 하면서 살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피채널 박도영님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비트코인 1억 원이 안 가면 본인의 굉장히 잔인한데 본인의 성기를 잘라 먹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좀 뭔가 좀 잔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거 읽으면서 저는 이런 건 하지 않겠습니다. 피채널님이 했으므로 저는 이제 패스를 하겠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다음에 이제 송기림님이 비체인 물어보셨는데, 이제 중국 코인이고, 이제 비체인도 이제 상위 30위권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여쭤보셨고, 제가 이제 오후에 비체인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반병욱님 아까 이제 에이다 이제 케네디님하고 반병욱님이 이제 같이 물어보셔서, 에이다도 이따 오후 영상에서, 저녁 영상 차트 보는 시간에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이기성님이 써주셨습니다. 잠깐만요. 물 좀 마실게요. 5G가 들어가고 사물 인터넷이란 단어를 많이 접했는데, 사물 인터넷이란 유형, 무형 모든 사물을 인터넷을 통해 공유를 하고 생활에 편리함을 주는 거라는데, 사물 인터넷 결제 관련 코인 아이오타는 그럼 앞으로 5G에 대비해서 거기에 합당한 화폐로 받아봐도 좋은지, 그리고 수수료도 없다는 메리트를 두고 봤을 때 전망이 좋은 코인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MW님도 아이오타 좋게 보시고 사고 싶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저도 아이오타 이제 좀 좋게, 이런 지금 얘기하셨던 이제 사물 인터넷 시대가 오고, 이게 이제 앞으로 5G가 되면 사물 인터넷 이런 소액 결제들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우리 개인들 사람들이 할 수 없고, 이거는 다 암호화폐가 돼서 저는 이제 블록체인으로 결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아이오타가 어떤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을 거다라고 저도 보고 있어서 관심을 갖고 일정 부분 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코인이어서 저도 이제 아이오타도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안 적어놨네요, 제가. 그리고 다음으로 MW님이 120일 이평선이 지금 내려오는 게 심상치 않아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 가파르게 이제 120일 이평선이 내려오고 있고, 50일 이평선이 여기서 이제 120일 이평선을 넘어가면 저는 그때 이제 차도 팔 생각인데 어찌 보시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아마 그거를 시장의 긍정적인 신호로 이제 보신다라고 쓰신 것 같은데, 저 이제 개인적으로 집 파는 건 반대인데 차를 파는 건 저는 상관없다. 왜냐면 차는 어찌됐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자산이잖아요. 왜냐면 보험료도 내야 되고, 한 달 이제 뭐 기름값도 그렇고, 유지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뭐, 나만 불편한 거나 대중교통 타고 다니는 거 불편하지 않다라고 하시면, 뭐 차는 충분히 파셔서, 하셔도 저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미세먼지 줄이는데도 기여를 하는 거고요. 요즘에 이제 미세먼지가 엄청 심한데,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50일 이평선하고 이제 120일 이평선을 넘어갈 때 어떤 이제 시장이 반응을 하는지,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서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나일강님이 써주셨고, 어제 제가 타파토크 깔아서 이제 해봤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나일강님도 그 영상 보시고 타파토크 깔아서 이제 해보고 있대요. 그래서 미션 해결해서 킨도 받으셨고, 포럼에 근데 가입하려고 했더니 어플에서는 안 되고, 아마 이건 그 어플 말고 뭐 PC에서 뭐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킨이랑 이오스, 그리고 이제 이거는 킨이고 이오스랑 이제 연동돼서 뭐 어제 골드 뭐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이오스랑 연동돼서 이오스 어떤 보상도 이 타파토크에서 이제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저도 이제 오늘 또 추가적으로 아까 해서 또 보상 킨 받았거든요. 그거 받고 또 그 이제 비밀번호를 설정해서 안전하게 또 보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단 재미삼아 할 수 있는 거고요. 아마 스톰도 이런 비슷한 방법입니다. 앱을 깔고 뭐 게임 같은 거 체험하고 그 체험한 거에 대해서 보상을 스톰으로 받는 게 아니라 뭘로 받았는데, 예. 일단 뭘 받고 나서 그걸 다시 이제 스톰으로 바꾸는 뭐 그런 게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거랑. 네.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제 BTW 저스틴 님도 이제 폴리메스 차트를 이제 봐달라고 하셨는데, 아까 폴리메스 차트를 두 분이 지금 봐달라고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일단은 지금 시총이 좀 낮아서 제가 이제 안 보고 있는데, 만약 요구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다라고 하면 이제 저 폴리메스도 뭐 나쁘게 보진 않고, 저도 일정 부분 많진 않지만 일정 부분 갖고 있어서 한번 봐서, 그러면 이제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더 있으면 그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되도록이면 30위권 안에 있는 코인들만 보려고 해요, 차트는. 그리고 다음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잠시만요. 예. 다음은 이제 조은지님이 리플이 코인베이스 프로에 상장되었다고 해요. 정확히 코인베이스 프로와 코인베이스 차이가 무엇인지 다음엔 코인베이스 상장도 되겠죠. 어떤 사람들은 의미가 크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프로에 상장되는 건 별 의미가 없다고 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코인베이스 프로는 그 지닥스라는 거래소였는데, 이름이 이제 다시 코인베이스 프로로 2018년도 6월에 이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여기 이제 와사비님이 지금 미국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와사비님이 자세하게 이제 써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지닥스가 코인베이스 프로로 개명이 되었고, 코인베이스 전체 전문 트레이딩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코인베이스 안에 이제 코인베이스 프로가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전문 트레이딩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의 사실 모든 거래도 사실은 그 프로의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에 이제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실수하는 것 중 하나가, 코인베이스 프로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코인베이스를 통해서 구매해서 이제 비싼 수수료와 비싼 호가에 코인들을 사고 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는 그냥 일반 개인들이 소매식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수수료를 비싸게 해서 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코인베이스 프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이니까 싼 수수료, 호가도 이제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좀 더 싸게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럼 코인베이스 프로를 이용하는 게 이제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프로에서 지정가 주문을 하게 되면 거래 수수료도 무료이고, 암호화폐 출금 시 수수료도 무료라서 저도 이제 애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입을 한 번만 하면 두 군데 동시에 접근이 가능하다. 상장의 의미는 이제 저한테 넘기신다고 했는데, 일단 뭐 코인베이스가 예전에는 코인베이스 상장돼 있던 종목들이 많지 않을 때, 그 당시에는 코인베이스 상장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의미가 좀 컸습니다. 컸고, 상장하게 되면 그만큼 또 펌핑이 많이 나왔어요. 뭐 단기간에 막 50% 이상 펌핑 나오는 그런 코인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코인베이스 프로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저는 이제 그런 좀 약발이 옛날만큼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코인베이스 프로가 보시면 지금 거래소에서 순위에서도 좀 약간 하위권으로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보면 사실 코인베이스가 이번에 그 리플을 상장하게 된 이유도 이제 자신들 볼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고, 이 리플을 안 받아들일 수는 없다. 어찌됐든 이 리플을 계속 우리가 미룰 수 없는 거다라고 이제 판단했기 때문에 리플을 이제 코인베이스에 상장하지 않았나. 아니면 이제 때에 맞춰서 올해 이제 기관들이 들어오고 본격적으로 리플을 키운다라고 하면 이때까지 일부러 리플을 가격을 눌러놓기 위해서, 아니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리플 접근하는 거를 최대한 좀 늦춰놨다가 지금
준비가 세팅이 끝난 상태에서 코인베이스에서 열어주면서 이제 미국 국민들도 어떻게 보면 살 수 있게끔 열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이거는 사실 얘기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코인베이스와 이제 코인베이스 프로 관련돼서 지금 뭐 여기 이제 기사 내용도 있어서 한번 기사 내용을 간단하게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와사비님이 얘기해주신 내용과 거의 뭐 다 포함이 되어 있긴 한데요. 코인베이스는 통상 거래소라고 불리지만 사실상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이라는 명칭이 조금 더 정확할 수 있다. 코인베이스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방법은 코인베이스와 지닥스 두 가지 플랫폼에서 가능하다. 우선 간단한 비트코인 구매 및 판매는 코인베이스에서 가능하고 코인베이스의 암호화폐 거래 인터페이스는 매우 단순하고 편리하다. 암호화폐나 거래소 이용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도 손쉽게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다. 코인베이스는 거래소라기보다는 그냥 비트코인 온라인 상점 으로 보는 게 더 적절하다라고 얘기가 됐고, 반면 이제 지닥스는 뭐냐면 지금 이제 코인베이스 프로죠. 이거는 암호화폐 거래에 조금 더 능숙한 유저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게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다. 그래서 코인베이스 플랫폼과는 달리 지닥스는 다양한 차트, 주문 가격, 실시간 대기 수량 기능 등을 제공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이제 코인베이스가 코인베이스 프로를 만든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브랜딩 차원의 효과일 수 있다. 암호화폐 생태계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춘 사람들은 지닥스가 코인베이스의 거래소인 것을 인지할 수 있으나 대다수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름을 이렇게 바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 이렇게 조은진님 질문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와사비님이 지난번 이제 설문조사 소개 감사했다 얘기해 주셨고, 24시간 평균 거래량 기준 1위는 바이낸스고, 코인베이스가 프로가,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얘기한 내용이에요. 42에 랭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미국 1위 업체에서 위상이 많이 낮아진 조바심도, 지금 이게 와사비님 내용하고 이제 같이, 맞물려서 이제 드린 겁니다. 이번 XRP 상장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XRP의 증권화 논란도 레귤레이션 쪽과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지 않았나 하는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기축통화 달러에 XRP 직접 구매가 가능하다는 것은 상징적, 실질적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코인베이스 1000만 명 미국 이용자들이 XRP를 구입하려면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바이낸스로 옮기고 다시 XRP를 샀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달러 시장과 유로 시장의 신규 매수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오스는 이제 그동안 고생했으니 잠시 쉬고 이제 상승분 옮겨 탄 BK나 뭐 BSV 포함해서 리플도 날개를 다네요. 변동성과 순환 펌핑에 감사한다. 예, 이렇게 교체 매매를 할 수 있다 하고 교체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써주신 것 같아요. 예, 그럼 오늘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2019년도 그럼 2월 26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또 의견 있으실 거예요. 의견 써주시고, 그 다음에 또 정보 같이 얘기해보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또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